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 중에서도 기계 번역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업에서는 기계가 학습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음성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어, 우리 사람처럼 그 음성을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 자체를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했는데, 그죠?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보면 그 목소리를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0과 1이라는 내부적인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학습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방식은 뭔가 하면 이제 번역입니다. 번역. 오늘은 이제 번역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이제 불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지만 또 코로나는 또 언젠가 끝나게 되고 또 해외를 나갈 일도 많아지고 또 외국에 있는 외국 자료들도 많이 보실 일이 있고 해서 이 번역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좀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구글 번역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파파고라는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는 플리토라는 서비스를 또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계 번역을 가지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번역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은 트랜슬레이트 구글닷컴이고 네이버 파파고는 papago.naver.com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계 이제 그 세 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이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배를 좋아하는 수랑이가 부엌에서 포크를 가져왔다 라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서 배를 좋아하는 수랑이가 부엌에서 포크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배가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배를 좋아하는 수랑이가 부엌에서 포크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파파고에서 해보면 파파고에서는 배가 보트로 타는 배로 또 번역이 됐어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웩 외갓이라는 뭐 이렇게 단어가 생겼는데 이건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뒤에 의미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파고는 이 배를 잘못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또 한번 플리토를 볼까요? 플리토는 수랑이라는 사람 후 그죠? 배를 과일 배로 표현을 했죠.
배를 사랑하는 수랑이가 포크를 부엌에서 가져왔다.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결국 이 파파고의 경우는 이 예제를 조금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이 배를 보트로 번역했다. 포크와 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보면 똑같은 한글을 번역을 하더라도 다른 구조, 여기서는 형용사절을 사용해서 who loves pear라는 했고, 여기서는 뭐 그 분사죠, 분사. 그죠? 예. 그래서 명사 분사 형태로 이제 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마다 아니 그 기계 번역 서비스마다 그 결과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고, 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ll work and no play. 그죠? 그래서 makes Jack a dull boy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사람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일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의 어떤 속담입니다. 속담. 그러니까 잭이라는 것은 뭐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일반인을 뜻한다는 거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글에서는 여기 보면 구글에서는 이 잭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람 이름으로 인식을 했고, 또 보이라는 단어도 소년으로 인식을 했죠. 그죠? 이렇게 모든 일과, 그리고 이게 노 플레이인데, 그죠? 노 플레이인데 놀이라 모든 일과 놀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데 파파고에서 한번 볼까요? 파파고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된다. 조금 완벽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비슷한 뜻 같긴 한데, 파파고 플리토에서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해봐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우둔한 사람이 돼. 지금 뭐 파파고 하고 어쨌든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죠?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좀 부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우둔한 사람이 된다. 이쪽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의미에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기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 그 번역 서비스마다 약간 차이를 보인다.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여기 이 플리토가 조금 더 이 의미에 어,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닌 거죠. 좋고 나쁘고 있다.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한국어 한번. 눈이 이 기계 입장에서 눈이 눈인지 눈이 눈인지 모르는 거죠. 한번 볼까요? 눈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음. 이거는 지금 눈 속에 구글은 눈으로 인식했네요, 그죠? 이게 좀 헷갈려요. 눈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눈 안에 우리 사람 눈이죠. 볼까요? 파파고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것도 눈이라고 인식을 하네요.
그죠? 눈 속에 뭐가 들어갔다. 플리토를 이용해봐요. 눈 속에 뭐가 들어갔다. 영어로 했을 때, 플리트는 또 정확하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이제 기계 번역이 있는데 그 기계 번역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컴퓨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 여기다가 나의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라는 말을 쓰면 구글이 스노우라고 번역을 할까요? 볼까요? 여기다가 보면 나의 제가 맞죠? 이거 그렇죠. 나의 눈 속에 나의 그죠? 아이로 바뀌었죠? 어. 근데 나의라는 말이 사라지는 순간 어, 눈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나의 프리토가 좀 조금 더 잘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우리가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죠? 특히 주어하고 수어가 명확하게 나타나야지 번역도 정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영어의 문장 구조에 맞춰서 우리 한국말을 쓸 수 있다면 그 번역의 결과도 정확도도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기계 번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 그 갑자기 생각나서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 또 여행을 다니실 텐데, 자, 이러한 서비스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또 천재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기기를 꽂고, 우리가 한국말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을 어떤 나라든 요즘에는 다 번역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지 않고 음성으로 어, 그 호텔까지 특정 호텔 이름을 얘기하면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국 그 음성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것을 또 영어로 사운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가 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로 확장이 되는 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번역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은 이제는 내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특정 안경을 쓰든지 뭐 이렇게 기구를 쓰면 나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얘기로 하더라도 서로 실시간 통역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 봅니다. 번역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기계입니다. 그죠? 기계고 컴퓨터고 누군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잘 준비 그 트레이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 세 가지를 좀 골고루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구글 번역만 있는 게 아니고 팝하고도 좀 써보시고 플리토도 써보시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서비스니까요.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앞으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